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만든 에, 연결 리스트를 응용하는 하나의 예제로 우리가 2장에서 다룬 적이 있는 다항식 프로그램을 다시 가져와서, 단 이번에는 배열이 아니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다항식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예는 여러분이 기억을 아직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예는 2장에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create, add, print, calc, exit 이렇게 5개의 명령어를 지원하는데, create 명령은 이제 하나의 다항 함수를 정의하는 명령이고,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다항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create f 하면 fx라는 다항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거고, 거기에 내가 항들을 이렇게 add 명령으로 추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add f23 하면 이 fx에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땐 그냥 0이겠죠. 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2x의 3승을 더해준다는 뜻이고, 또 add f-1 하면 거기에 마이너스 x의 1승,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x죠. 그것을 더해준다는 얘기고, 또 add f50 하면 5x의 제로승이니까 그냥 5겠죠. 이렇게 더해준다는 뜻이고, 또 거기에 add f21 하면 더하기 2x를 더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이너스 x와 2x는 계산이 되어서 그냥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항식의 항들을 추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calc 명령은 이 다항식의 값을 여기 f2 하면 이제 x가 2다 라는 뜻입니다. x가 2일 때 이 다항식의 값을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x가 2면 계산해 보면 23이 됩니다. 그래서 23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int 명령은 print f 하면 이 다항식 f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 2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우리가 이 print 명령은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되도록 구현하진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리고 이것은 뭐 좀 마이너한 이슈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 프린트는 그냥 대충 뜻만 통하게 이렇게 프린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다른 다항 함수를 계속 정의할 수 있습니다. create g 하면 또 다른 다항 함수를 정의하고 또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exit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다만 이번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은 결국 항들의 집합이니까 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개의 항을 저장할 때 전에는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다항식 안에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항을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 저장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항식의 항들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항들은 항상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그래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수가 낮은 것 순으로 정렬해서 저장하고, 차수가 같은 항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지 않도록, 이렇게 차수가 같으면 이제 2개를 그냥 더하면 되니까 차수가 동일한 항이 2개 이상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료 구조를 유지를 할 것이고, 또 개수가 0인 항을 가지고 있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EX를 점에 더해준 다음에 나중에 또 마이너스 EX를 더해주면 결국 이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들을 이렇게 더하다 보면 어떤 항들은 소거되어서 그냥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 개수가 0인 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 항 자체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개수가 0인 항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개의 클래스를 만들 텐데, 하나는 클래스 term이고, 이것은 이제 이전하고 똑같죠. 클래스 term은 하나의 항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이고, 하나의 항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항의 개수와 차수 혹은 지수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폴리노미알,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 폴리노미알을 정의를 할 텐데,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 안에는 다항식을 계산하는 메서드, 또 다항식을 프린트하는 메서드, 또 다항식의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메서드,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료 구조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물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텀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텀들의 객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 안에는 이런 텀 객체가 여러 개 포함이 될 텐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텀의 배열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클래스는 하나의 각각의 다항식은 이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fx인지 gx인지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필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다항식은 term들의 집합인데, 전에는 우리가 이 terms를 그냥 배열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terms가 우리가 이제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 terms가 하나의 my single linked list 객체를 참조하도록, 그래서 이 terms가 하나의 연결 리스트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만든 이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terms는 하나의 my single linked list 객체를 참조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my single linked list는 항상 그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가 head고, 사이즈는 그 노드의 개수,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난 1절에서 만들었던 뭐 add, remove, index of, get 이런 이제 메서드들을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드들이, 물론 node of term이겠죠.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고, 각 노드의 데이터 필드가 이제 하나의 term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x의 3승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12, 5x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12, x의 0승 이라는 다항식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맨 먼저 이 클래스 텀부터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장에서 했던 코드와 많은 부분들이 중복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2장에서 했던 걸 100%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약간 좀 중복되긴 하지만 새로 타이핑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텀을 만들어 보면, 물론 섹션 2 패키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클래스 텀은 그냥 두 개의 데이터 멤버, 우리는 개수와 차수를 그냥 계속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cof, 강의 노트랑 이 변수 이름 같은 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exp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t coef와 int expo를 받아서 coef는 c, expo는 e, 이런 생성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다항식의 값을 계산하는 기능, 또 다항식을 출력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어떤 다항식의 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각각의 항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니까, 각각의 항에 대해서 그 항의 값을 계산해 주는 메서드가 있으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calc라는 그래서 변수 x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항의 값을 coef에다가 곱하기 x의 2승을 하면 되니까 mass.pow 하고 x의 2승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오류는 이 mass.power의 return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calc의 return 타입을 좀 int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모든 데이터를 int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냥 뭐 이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블이 아니라 int로.
예. 어, 인, 어, E가 아니라 export죠. 이렇게. 파워의 리턴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차피 이제 x도 정수고 엑스포도 정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는 정수겠죠. 다만 파워가 그거를 이제 더블로 리턴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수로 변환해서 리턴해 준다면 타입이 불일치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ublic string toString 메서드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coef 하고 그 다음에 x의 몇 승 이렇게 하고 expo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진 않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coef가 1이라던가 그러면 1x에 뭐 3승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 coef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x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사용 예에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대략 이렇게 구현을 해두겠습니다.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가 폴리노미알 클래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테스트를 좀 구현하는 도중에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하나 일단 넣어 두겠습니다. 나중에 또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바에는 모든 클래스들이 자신의 메인 함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나 C++와는 달리 모든 클래스들이 자신의 메인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전체로 보면 이제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이렇게 코딩하는 과정에서는 꽤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편하죠. 일단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멤버를 클래스 폴리노미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이 다항식의 이름이 f인지 g인지 h인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문자면 되니까 네임은 그냥 싱글 캐릭터로 했고 퍼블릭 메서드를 퍼블릭 멤버를 일단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들의 집합이니까 그 항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걸 텀의 배열로 이렇게 텀의 배열로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이 텀스를 연결 리스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했던 my single linked list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my single linked list는 지금 제네릭스니까 우리는 이 my single linked list 안에 이호에서는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은 term이니까 그러니까 my single linked list의 요 타입 파라미터 t를 우리는 이제 term으로 이렇게 terms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오류가 되는 이유는 지금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가 얘랑 이제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는 물론 이 클래스를 우리가 임포트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source에서 organize import를 하면 이렇게 section 1.mySingleLinkedList를 요 클래스 안에 지금 이렇게 임포트를 해줍니다. 데이터 멤버는 name과 terms 두 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우리가 어떤 다항식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는 그냥 이름은 미리 이제 정해 주는 걸로, 그래서 this.name은 name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terms를
terms는 u my single 이름을 너무 길게 지어서 좀 불편하네요. term 이렇게 이 term은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terms의 타입이 my single linked list of term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추론을 해서 해줍니다.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물론 이 라인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줘도 뭐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렇게 하면 이 생성자 안에서 할 일이 너무 없고 또 뭐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메서드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add term, 그러니까 이 다항식에 항들을 하나씩 추가해주는 이 그 메서드가 없으면 뭐 어떤 최소한의 어떤 테스트도 이제 할 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이름을 그래도 라는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dd term은 지금 현재 이 다항식에 coef 곱하기 x의 x포승이라는 새로운 항을 이 다항식에 이제 추가하라라는 그런 일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볼 게 클래스 term과 클래스 폴리노미알이 이제 대략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뭐 getName이나 toString 이런 메서드들을 이제 클래스 폴리노미알 안에 둘 거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첫 번째 메서드는 add term입니다. add term coef expo. 그러니까 기존의 다항식의 새로운 항, 그러니까 coef 곱하기 x의 x보승이라는 새로운 항을 기존의 다항식에 자기 자신에게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들은 이미 차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새로운 항을 추가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추가하려는 항과 동일 차수의 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x의 제곱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원래 다항식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그러니까 똑같이 x의 2차 항이 이미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5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2x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항의 개수에 이 5를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항의 개수만 우리가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따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승이었고 이게 5승이다. 그러면 둘 다 개수가 0이 아닌데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항의 개수를 변경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변경을 했더니 0이 돼버리면 이제 그 항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항을 우리가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동일한 차수의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새로운 항을 이제 삽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항들은 차수의 내림차순으로 항상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이고 이게 5x의 3승 빼기 4x 제곱 더하기 12인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항이 3x의 제곱이라면 그러면 요 2차 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요 항을 찾아서 여기에 개수에다가 내가 3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예에서 만약에 우리가 5x를 삽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5x는 1차항인데 지금 현재 1차항이 없죠. 이건 2차항이고 이건 상수항이니까.
그러면 이 OX는 이제 새로운 항을 우리가 추가해 줘야 되는데 항들은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OX는 요 자리에 삽입이 돼야 되겠죠. 요 자리에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 이제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고 이 새로운 노드가 이 새로운 텀을 그러니까 OX라는 새로운 텀을 가리키도록 이런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새로운 항을 끼워 넣을 자리를 이제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이 자리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앞에서부터 항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검사하다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언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쭉 하다가 뭔가 나보다 차수가 작은 애가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차항인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노드들을 쭉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나보다 작은 애가 나오면 얘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OX를 삽입한다고 했을 때 이 OX가 들어갈 자리를 찾으려면 결국 이 항들을 내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보다가 처음으로 요건 지금 1차 항이니까 차수가 1보다 작은 항이 딱 등장하면 그러면 내가 얘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 1절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싱글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려면 항상 그 앞 노드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앞에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그 뒤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찾다 보면 정작 내가 이 노드를 찾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노드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어떤 노드 앞에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 앞에 다른 새로운 노드를 끼워 넣는 건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1절에서 remove item method를 할 때 이미 했던 얘기죠. 그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두 개의 변수 PQ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이제 전진해 갈 때 Q는 항상 P의 한 칸 뒤를 쫓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P가 되고 P가 가리키는 노드가 내가 찾는 노드이면 그러면 그 이전 노드를 Q가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Q 다음에 그러니까 add after Q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add term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이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지만 예외적인 경우지만 만약에 coef가 0이라면 이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일도 사실은 없겠지만 개수가 0인 그런 항을 만약에 삽입하라고 하면 그때는 뭐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리턴하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연결 리스트를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쭉 순회하면서 자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항을 찾아야 되니까 연결 리스트를 일단 첫 번째 노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각 노드에 저장된 항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지금은 node of t가 아니라 이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node of t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node of t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클래스 외부이고 이 폴리노미얼 클래스 안에서는 우리가 만든 연결 리스트는 term 타입의 연결 리스트니까 node of term 타입의,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면 먼저 이 P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런 다음에 P가 null이 아닌 동안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P는 P.nex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죠. P를 첫 번째 노드라고 하고 그 P가 null이 될 때까지 그 노드 P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P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은 이제
요 linked list 클래스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헤드가 아니라 이 헤드는 지금 어디에 있는 헤드입니까? 이 terms가 지금 linked list 객체니까 이 terms 안에 헤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add term을 구현을 하는데 헤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terms가 가리키고 있는 my single linked list 객체 안에 헤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terms.head가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지금 클래스 노드가 지금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클래스 노드를 쓰기 위해서는 역시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organize import를 했을 때 나한테 뭘 물어보는 예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노드 클래스를 임포트 하려고 하는데 이 노드 클래스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드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네가 원하는 노드 클래스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섹션 1.node입니다. 섹션 1.node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역시 섹션 1.node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가 null이 아닌 동안 p는 p.nex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요것은 그냥 무조건 연결 리스트의 끝까지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연결 리스트의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끝에 도달하거나 혹은 나보다 차수가 작거나 같은 애가 나타나면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while문을 도는 조건은 이면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의 데이터가 지금 하나의 텀이죠. 그 텀의 export가 나보다 큰 동안에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큰 동안에만 while문을 돌면 되겠죠. 크지 않다는 건 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같아도 더 이상 while문을 돌 필요는 없는 거고 나보다 작은 애가 나타나도 더 이상 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참조하고 있는 텀의 그게 데이터죠. 그 텀의 차수가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항의 차수보다 큰 동안에만 이렇게 쭉 그 연결 리스트를 따라가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정작 내가 p 앞에 이렇게 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면 p 앞에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q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더 둬서 이렇게 q는 항상 p가 전진하려고 할 때 먼저 q를 p라고 하고 p가 전진한다면 그러면 이 q는 항상 p의 한 칸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드를 삽입해야 될 일이 있으면 q 뒤에 삽입하면 되니까 add after q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죠. 첫 번째는 이 p.data.export가 지금 여기에서 while문을 큰 동안에 while문을 도는 거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때는 나보다 그 차수가 작아지거나 혹은 같아도 차수가 같은 항이 발견되거나 혹은 차수가 작은 항에 도달하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는 이 p의 차수가 내가 지금 삽입하려는 항의 차수와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눈다면 그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추가하려는 항과 차수가 동일한 항이 이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항과 차수가 동일한 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P가 꼭 null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에서 이제 뭐 요에서는 요게 이제 CBX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그냥 상수항 5를 만약에 삽입한다면 그러면 이 5는 이 맨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P가 이렇게 null이 된 상태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끝까지 돌게 되겠죠. 그래서 P가 null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P가 null이 아니면서 이렇게 반드시 P가 null이 아니면서 P가 null이 아니면서 그리고 물론 P가 null이 아니어야 P.data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P가 null이 아니면서 P.data.export가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이 export랑 동일하다면 이것은 그 항의 자수가 내가 지금 삽입하려는 항의 자수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해주면 됩니까? P가 가리키는 항의 개수를 그러니까 P가 가리키고 있는 항의 개수를 고프에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항의 개수만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항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더해줬더니 0이 돼버리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원래는 0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항을 더해줬더니 0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5x의 제곱이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 5x의 제곱을 애드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data.cof가 이렇게 더해줬더니 0이 돼버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항을 이 항 자체를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항을 우리가 어떻게 삭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remove this node 이 노드를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노드 이전 노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remove after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이 노드 P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P의 앞 노드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P의 앞 노드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PQ를 가지고서 Q가 항상 P의 한 칸 뒤를 쫓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remove after Q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냥 remove after Q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linked list 클래스 안이 아니니까 terms가 지금 linked list 클래스니까 그 안에 있는 remove after Q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도 지금 이걸로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이제 코딩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Q가 항상 P의 한 칸 앞을 가리키니까 여기서 우리가 P를 삭제하려면 add after Q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예외적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 P가 첫 번째 노드라면 이 P가 첫 번째 노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해야 될 노드가 하필이면 첫 번째 노드라면 그렇다면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remove after로 삭제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만약에 P가 첫 번째 노드라면 Q는 그냥 null이겠죠. P 한 칸 앞이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예외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Q가 null이라면 이 상황에서 Q가 null이라면 그때는 우리는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가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메서드도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만 Q가 null이 아닐 때만 remove after Q가 Q 다음 노드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매우
매우 이렇게 정확하고 매우 꼼꼼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은 이제 항상 제가 이미 1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보통의 경우, 제너럴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되, 그러고 나서 항상 이게 모든 예외적인 경우, 스페셜한 케이스들, 극단적인 경우들에도 이 코드가 아무 문제가 없나라는 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게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add하려는 항과 동일한 자수의 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처리를 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P 앞에, 그러니까 지금 P 앞에 이렇게, P 앞이란 얘기는 사실은 Q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add after Q, Q 뒤에 이제 이 새로운 항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물론 새로운 항을 우리가 추가해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은 개수가 coF고 지수가 x포인. 이제는 새로운 항을 하나 이제 항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걸 만들고, 이걸 Q 뒤에 이렇게 add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dd after Q 뒤에 이 새로운 항 t를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 물론 terms.add after죠. 그러니까 terms가 지금 linked list니까 terms가 가리키고 있는 linked list에서 Q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바로 뒤에 요 t를 데이터로 가진 노드를 새로 만들어서 추가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함정이 지금 존재하죠. 여전히 이 Q가 널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새로 내가 추가하려는 항이 하필이면 기존에 있던 모든 항들보다 차수가 더 큰 항이라면, 그러면 이 while문에서 바로 이 while문을 그냥 한 번도 돌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보다 차수가 더 작은 애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Q는 널일 거고, P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add after Q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Q가 널이라면 그것은 이 새로운 항을 어디에다 추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맨 앞에,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추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Q 뒤에 추가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dd term 메서드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처음에 연결 리스트를 배울 때 연결 리스트 부분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점이라는 것의 본질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제너럴한 케이스와 이런 이제 예외적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까다롭고 또 매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런 걸 깜빡깜빡 이렇게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add term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 봤고, 그 다음 calc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alc는 이제 변수 x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다항식의 전체 값을 이제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역시 어떤 다항식의 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그 다항식의 각각의 항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일단 예를 들면 result를 0이라고 하고 여기에 모든 항들의 값을 계산해서 여기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항의 값을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 클래스 term 안에 역시 calc 메서드를 만들어 뒀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모든 항들을 우리가 순회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노드까지 그 연결 리스트를 순회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런 코드가 필요하죠.
물론 이번에는 이 Q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 차수를 검사하는 일도 필요 없고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니까 Q.P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P를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라고 하고 P가 널이 될 때까지 P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P는 한 칸 전진하고, 그럼 이 P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리절트에다가 이 P. P.data, 그러니까 P는 이제 노드니까 P.data.calc 하고 x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노드의 그 항의 값을 계산해서 리절트에다 더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해준 다음에 return result 하면 되겠죠. 그래서 calc 메서드는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public string 다항식을 우리가 역시 출력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다항식 클래스에 대해서도 toString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2장에서는 toString 메서드를 만들지 않고 이제 print 폴리노미알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프린트하는 일은 나중에 이 다항식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프린트 문을 쓰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 다항식을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해서 리턴해 주도록 만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순회한다는 점에서 캘크랑 비슷하니까 일단 그대로 카피하고, 대신 우리는 리절트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 건 아니니까 리절트는 스트링이 될 거고, 처음에는 길이가 0인 empty string, 그냥 이렇게 겹다운표 이렇게 하면 길이가 0인 스트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P를 첫 번째 노드라고 하고 P가 널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리절트에다가 P.data가 하나의 텀이죠. 그거의 toString을 이렇게 호출해서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에 우리가 덧셈 기호를 하나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그 항을 우리가 스트링으로 변환한 거를 이 스트링에다 계속 더해주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스트링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서 하는 거와 여기서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사소한 뭐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뭐 fx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append 스트링 빌더.append라는 게 뒤에 덧붙인다는 거죠. 이 스트링 빌더 뒤에 이런 스트링들을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다항식의 이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이름이 f면 f,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equal, 이런 건 뭐 약간 데코레이션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다항 연결 리스트를 지금 순회하는 거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스트링에 추가해 줄 내용을 string builder.append 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p.data.toString 이렇게 덧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는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빌더니까 마지막에 이거를 string builder.toString을 하게 되면 이 스트링 빌더 안에 내가 append 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 줍니다. 이게 이제 스트링 빌더여서 우리가 이 스트링 빌더는 사실은 이제 문자열이 아주 길 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문자열 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들을 이렇게 작은 걸 막 이렇게 합쳐서 그런데 이제 그 사이즈가 아주 이렇게 뭐
거대해질 때, 그럴 때는 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스트링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메서드는 결국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개의 클래스 텀과 폴리노미알을 우리가 만들어 봤고, 이제 세 번째 메인 함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이런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명령어를 받아서 이런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을 우리가 별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 안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my polynomial app, 뭐 이런 좀 거창한 이름으로 이 안에 메인 함수를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2장에서 만들었던 코드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항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항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할 수 있죠. 뭐 fg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다항식을 일단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 다항식들을 여러 개를 보관하는 건 그냥 배열에나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대 100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n은 이 폴리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딱히 이제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메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하는 process command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 커맨드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들을 받아야 되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스캐너를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스캐너 키보드는 new 스캐너이고 system.in 이렇게. 자, 일단 이제 대략 만들었고, 이제 프로세스 커맨드 메서드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 커맨드 안에서는 우리가 늘 해왔듯이 while 무한 루프를 만들고, 맨 먼저 system.out.print 하고 달러 약간 띄우고, 그리고 사용자의 커맨드를 읽은 다음 이 while물 빠져나오면 키보드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클로즈 하도록 하고, 이건 지금 이 while문이 무한 루프여서 이 상태로는 여기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 그런 오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exit 명령어에서 브레이크를 하면 이 오류는 자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가 만약에 equals create이면
handle create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else if command 점 equals add이면 add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비슷하게 만약 calc이면 handle calc, 그 다음 print면 handle print, exit이면 그러면 break에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요 네 개의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handle create, handle add, handle calc, handle print를 완성해 주면 되겠죠. 우선 이제 add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add 했으면 add 명령의 규칙은 그 다음 create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create 하면 그 다음에 create 할 함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handle create부터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생성할 다항식의 이름을 먼저 입력을 받는 거죠. kb.next를 하고 캐릭터 at 0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next를 하면 문자열로 입력이 되니까 그것의 첫 글자 이렇게 하면 이제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 폴리노미알 p를 새로운 다항식을 하나 만들어서 다항식을 만들 때 우리가 그 다항식의 이름을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클래스의 생성자는 지금 만들 다항식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 폴리스라는 배열에 추가해 주면 되겠죠. 폴리스 n 에 p 이렇게 새로운 다항식을 추가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강의 노트에는 제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코드를 조금 더 추가해 뒀는데 그것은 이제 혹시라도 이름이 똑같은 다항식이 두 번 입력되었을 때 여기서는 인서트를 호출해서 이 인서트에서 실제로 다항식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 이 코드는 뭐냐면 사용자가 create f를 했는데 이미 이전에 이 다항식 f가 이미 정의되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코드를 좀 길게 작성을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 리알로케이션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거를 폴리스라고, 이 배열의 이름을 폴리스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강의 슬라이드에는 지금 더 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배열이 꽉 차면 이제 배열을 리알로케이트하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그것은 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고 또 지금 우리의 이슈의 주제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는 얘기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ndle add에서는 이제 add 명령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dd 명령은 항상 먼저 어디에, 그러니까 add 명령의 규칙은 add f2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항식 f에 ex의 3승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먼저 이 항을 어떤 다항식에 추가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캐릭터 아까랑 똑같이 그 다항식을 입력받을 다항식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coF는 kb.nextInt 개수와 expo는 kb. 역시 nextInt 이렇게 개수와 자수를 입력받으면 그러니까 요 다항식에 요 항을 추가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항식을 우리가 이 폴리스라는 배열에 저장을 해 놓고 있으니까 먼저 이 다항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index equal find라는 메서드를 따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nd는 저 배열에서 for int I equal 지금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수는 n개니까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if police I 점 name이 내가 찾고 있는 이름과 같다면 그 다항식의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1을 리턴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1이 리턴됐다는 것은 그런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printf 이렇게 하고 no such polynomial 뭐 이런 정도의 아이고 no such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리턴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요 다항식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다항식에 그럼 그 다항식이 뭐냐면 폴리스의 인덱스 번째 다항식이죠. 그 다항식에 이 새로운 항을 어떤 항이냐면 개수가 coF고 자수가 expo인 항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폴리스 인덱스가 지금 하나의 폴리노미알 객체니까 그 폴리노미알 객체가 addTerm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니까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핸들 add고 핸들 print는 이제 비슷하겠죠. 핸들 calc나 핸들 print나 하는 일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핸들 프린트에서도 먼저 프린트할 다항식의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린트할 다항식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find를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다항식이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다항식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system.out.println 하고 그 다항식이 police.index 번째 다항식이니까 그 다항식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것을 그냥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calc 할 때도 마찬가지고 calc 할 때는 다항식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 변수 x의 값을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 역시 찾아서 그런 다항식이 없으면 그런 다항식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고 이제 그런 다항식이 존재한다면 그 다항식에서 calc 다항식의 값을 우리가 calc x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아주 금방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한 거죠.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교양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거랑 똑같은 예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create f 그 다음 f에 ex의 3승을 추가하고 f에 마이너스 1x의 1승을 추가하고 5x의 제로승을 추가하고 뭘 잘못했네요. f를 빼먹었네요. 다시 create f를 하고 add f에 2x의 3승을 하고 f에 마이너스 1x의 1승을 하고 f에 5x의 0승을 하고 f에 2x의 1승을 하고 take f2 23 printf 2x의 3승 더하기 1x의 1승 더하기 5x의 0승. 일단 물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되진 않지만 출력되는 내용은 뭐 올바르죠. 그 다음에 create g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추가할 수 있고 add g에 4x의 5승 add g에 뭐 마이너스 2x의 3승 add g에 1x의 2승 add g에 2x의 3승. 여기 지금 마이너스 2x의 3승과 2x의 3승을 했기 때문에 print g 이렇게 해보면 두 개만 남아 있겠죠. 4x의 5승과 1x의 2승. 뭐 충분한 테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일단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지난 1절에서 구현했던 연결 리스트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다항식 프로그램을 한번 고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렇게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들의 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들이 있는 거죠. 항들의 집합인데 그 항들의 집합을 하나의 my single linked list 오브젝트로 terms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메서드 그 클래스에서 이 add term 특히 이 add term 이 메서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메서드 안에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다룰 때 필요한 거의 모든 일들이 지금 요 하나의 메서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여러분이 좀 잘 다시 한번 읽어서 이 각각의 문장들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한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